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를 아예 제외하는 것은 그들의 행태로 봐선 아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 간의 비즈니스에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큰 뜻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일방적 우크라이나 침공은 각국이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보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군비 증강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사태를 통해 자주국방을 방기하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깨닫고 있는데요. 특히 오랫동안 군사력보다는 통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독일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슬츠 총리는 27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현재 국방비를 앞으로 2% 이상으로 끌어올려 무기 현대화에 1천억 유로 134조 7,690억 원을 투자하고 공군의 노후화된 토네이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의 스텔스기 F-35를 구매하는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평화냐 전쟁이냐는 질문은 잘못되었으며 오직 싸우느냐 항복하느냐가 있을 뿐, 만약 우리가 계속 적의 요구를 수용해 물러서다 보면 결국 마지막 요구 최후 통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닌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힘에 기반한 평화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싸늘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세 국가와 인도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군비 경쟁에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로 꼽히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아시아 군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특정한 정당성 없이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이후 대만, 인도 등과의 긴장감 갈등 고조로 이어지고 있어 이는 일본, 한국 등이 함께 군비를 축적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중러일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서도 자주국방에 좀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경각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되기 때문이죠. 특히 삼면이 바다로 맞닿아 있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변국 역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해양 강국을 위한 공세적인 해양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 우리의 대양해군으로의 전향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시 프레젠스 전력과 분쟁 도발 시 반드시 보복할 수 있는 응징 리텔리아티온 전력을 보유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장기원의 입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모전단과 그 항공모함 전투력의 기반이 되는 우수한 함재기의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함재기 없는 항모는 단지 떠다니는 비행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별 가치가 없죠.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항공모함에 미국 해군들이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며 비웃는 이유도 중국 함재기의 성능과 보유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군 내부에서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에 F-35B가 아닌 한국형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2022년 6월 28일 방산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는 현대중공업이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연구개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회사는 경항모 기본 설계 수주를 위해 경항모에 탑재될 전투체계뿐 아니라 다기능, 레이더 MFR, 관제 레이더 등과 같은 통합전 자전체계의 기술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해당 기술들은 항공모함의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통합전자전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방해교란,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 살포를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 또는 기만하며 아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최첨단 장비이고, 함정 전투체계는 함정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 무장, 기타 통신 및 지휘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를 말하며 해상전의 승패를 가르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한국 방산 K어벤져스의 협력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LIG X1과 한화 시스템이 KF-X 사업에서 전투체계 및 통합전자전체계를 도맡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LIG X1은 KF-21의 내장형 통합전자전체계 AW슈트의 시제품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제작 납품하였고, 한화 시스템은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424 레이더 개발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현대중공업과 협력하여 한국형 항공모함의 각종 체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KF-21과 한국형 항공모함의 전투체계 및 전자전체계 모두 한국이 자체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항모와 함재기의 K링크를 통한 합동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F-35B보다 KF-21 네이비의 도입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달리 독자적인 전투체계 및 전자전체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발맞춰 이번 현대중공업이 LIG X1과 한화 시스템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현재 함재기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미국의 F-35B는 단일 함재기가 아닌 미국 해군의 대규모 네트워크 기반전 체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F-35B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처럼 CC 체계, 리프C CA 체계를 미국에서 도입해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E2D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모두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자체계와 더불어 전투체계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준 KDDX급 방공 구축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함과 동시에 함대공 유도탄 II 사업을 통해 SM-6급과 동등한 거리의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며, 한국형 CEC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항공모함을 위한 조기경보기도 일본처럼 미국의 함재 조기경보통제기 E2D 호크아이를 운용할 수 없는데요. 호크아이는 애초에 해상용으로 개발된 기체라 굴곡이 없는 해상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를 탑재하는 관계로 바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상에서는 난반사 속에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라면 활동 반경에서의 제약이 상당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대한민국 공군은 애초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죠. 이에 한국은 헬기형 조기경보기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즉 한국은 미국 해군과 분리된 독자적인 해상 전투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F-35B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KF-21을 함재기로 도입할 경우 향후 개발될 국산형 데이터링크와 연동해 리프C CA와 비슷한 작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대중공업이 매덱스 2021에 공개한 항공모함에서 KF-21과 같은 통상형 함재기의 동시 이함과 착함을 가능하게 해주는 앵글드 데크형 비행갑판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자사의 항모가 진화적 발전 전략에 따라 향후 필요에 의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레스팅 와이어 등을 갖춘 앵글드 데크식으로 개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설명 보드에는 한국형 함정용 항공기를 명시하며 KF-21의 함재기 버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KF-21 네이비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현대중공업의 항모 설계 아이선은 앵글드 데크와 함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항공모함 뒷부분에 작은 갑판과 노크독을 설치한 것입니다. 작은 갑판에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탑재하여 24시간 경계 임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무인 전투기가 장래 핵심 전투체계로 사용될 계획이므로 국방부는 지난 12월 KF-21 가오리 X 먼티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K링크를 사용한 유무인 복합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KF-21 네이비 함재기가 F-35B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10월 카이와 한국형 경항공모함 기본 설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모의를 체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 업체는 항공모함의 고정 익전투기 회전에 헬리콥터 항공기, 무인기 등 함재기 운용 및 관제를 비롯한 군수지원체계, 훈련체계, 시험평가 분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항공모함의 건조 운영 유지와 함정 및 함재기 운영 능력, 육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방향성이 KF-21 네이비 개발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죠. 국방부의 방위계획, 현대중공업에 설계한 KF-21 개발에 참여한 핵심 기업들의 항공모함 개발 참여 소식과 더불어 특히 최근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반응 덕분 KF-21 네이비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의 20%, 즉 1조 7,338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분담금 8,316억 원 중 2,272억 원만 납부해 현재 약 6천억 원을 미납한 상태로 이마저도 파묘나 석탄 같은 대체품으로 조달하려 하면서 양국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도네시아가 KF-21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한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장관 플로랑스 파를리는 이번 도입 계약에서 인도네시아의 라팔 주문량을 총 42기로 공식적으로 확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총 81억 달러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도입 대수로 약속했던 개체 수는 약 50대이므로 현재 라팔을 42대 사기로 한 인니가 과연 약속대로 KF-21을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대금과 KF-X 개발 공동분담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상태에서 라팔에 대해선 살 돈이 있다는 건 사실상 KF-X 개발 프로그램 탈퇴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한편 이 같은 인니의 배신이 결국 한국의 KF-21 네이비 도입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는데요. 인니의 50대 분량을 한국 공군과 해군이 각각 20대, 30대로 나눠서 도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군은 40년이 넘은 노후 전투기 교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조종사가 순직한 F-5E 전투기 추락 사고로 노후 전투기를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결국 군은 예정된 F-4와 F-5 전투기를 조기에 교체하기 위한 대안을 세웠습니다. KF-21 초도 향산 물량을 확대해 기존 40대에서 60대로 늘리기로 한 것이죠. 또한 KF-21 네이비가 확정될 경우 도입 예상 대수는 30대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데 배수량 면에서 한국형 항모와 닮아있는 프랑스의 샤를드 골급은 자국산 라팔 전투기 30대 내외까지 탑재할 수 있고 KF-21과 닮은 기종이 바로 프랑스의 라팔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도입군인 50대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우석 방산학회 회장이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참여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독자 개발을 해야 한다면 그것대로 유익하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KF-21 네이비의 개발로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술만 먹고 튀는 사태가 충분히 우려되고 앞으로도 호구 잡히기 딱 좋은 선례를 남기는 문제가 발생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KF-21과 F-35B 간의 적합성에 대해 저울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KF-210I 스키점프대를 통한 이륙이 가능해진다면 F-35B를 크게 능가하는 함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국의 기술과는 독립된 거의 모든 해군 전투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국산형 기체인 KF-21 네이비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양 강국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보고 있나이니 인니가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는 저급한 협박은 기술력이 없는 국가에게나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게 꼭 필요한 조언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과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인품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미덕을 가지길 바랍니다. 시발로마.
조카시오 조카시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인도네시아와는 기업 간 경제 교류 정도만 해야 된다. 국가 차원의 협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당하지 말고 좀 좋게 하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